미국 증시가 약세장 진입 기로에 서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약세장 진입에 대비해서 미리 관심을 둬야 할 방어주들에 대한 전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1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힘든 시장을 이겨내기 위한 방어주 탑3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3위 종목부터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3위는 SMR,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기 성장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비인기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성장주는 보통 20년에 한 번씩 사이클을 그리죠. 1950년대 초, 1973년, 1999년 그리고 작년이었는데요. 20년 전인 1998년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100에 포함된 기업 중 수익이 1년 만에 무려 85%, 이건 거의 한 10년치의 수익률이죠.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2천여 개 기업 가운데 5% 미만의 기업이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했고, 나스닥 100에 상장된 주식 중에 불과 5개 기업이 전체 시총의 40%를 차지했는데 작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SMR 기업 중, SMR이라는 것은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4월 28일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프링밸류 애퀴지션에 합병 승인되면서 상장을 준비했고, 5월 3일은 이번 국내에서도 인수위가 110개 과제를 발표한 날이었는데요. 나스닥에 최초로 상장된 SMR 회사로 이를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3억 8천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일하게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한 회사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SMR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 기당 77메가와트의 원자류 모듈을 최대 12개까지 설치해서 총 924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미국의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 중으로 전 세계 70여 개 SMR 모델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대기업도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가 금년 4월 26일 MOU를 체결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벌써 두 번에 걸쳐서 1억 400만 달러, 1,300억을, 삼성물산은 작년에 2천만 달러, 금년에 5천만 달러 지분 투자했고요. GS에너지도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정부 정책 수혜주죠. 바이든은 7년 동안 3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게 2027년까지 전 세계의 SMR 건설 계획이 50기였는데 이미 중국이 15개, 러시아가 12개를 싹쓸이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를 방문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SMR 관련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가격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하지 않고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는데 9달러 50센트 미만에서 천천히 한 10년 정도 여러분 여유 있게 보시면서 매수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R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오늘의 첫 번째 유망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력 이슈도 있는 만큼 함께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은 뭘까요? 2위와 1위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2위는 원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쉐브론인데요. 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고 있는 통합에너지, 화학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 업스트리밍과 다운스트리밍이 두 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단히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회사죠. 얼마 전에 탱키즈 유전 증설 및 멕시코 신규 GOM 프로젝트 생산 물량이 추가로 증가하면서 특히 퍼미안 분지의 생산량이 작년 이후에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 정제시설이 개선이 되면서
합작사인 스피캠을 통해서 새로운 화학 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운스트림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사주 매입인데요. 유가를 $50로 가정했을 때 순부채가 미드사이드 가이던스 범위인 20에서 25%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죠. 거기다가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태로 현재 연간 한 50억에서 10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6년 정도 되면은 현재 발행 주식의 25%를 잠재적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뜻은 바로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기업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가격은 한 $150 밑에서 매수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쉐브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으로 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고배당 가치주인 만큼 이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든든하게 받쳐주길 기대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고 계신 유망주는 뭘까요? 네, 금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6번, 8번 이상 인상을 할 건데요. 그에 대한 수혜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 문제가 발생했던 2020년부터 지속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이미 6번 내지 8번 정도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잘 아시지만 카드사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고객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발행한 카드를 대상으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 한 건당 다른 신용카드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B2B 결제 능력이 탁월한데요. 소규모 기업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바 해당 분야의 상품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B2B 결제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매출액을 볼 수 있는데 델타 및 오미크론 변형으로 감염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도 2021년 하반기 이후 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빠른 매출과 함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 회사 카드에 대한 여행 지출도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유보다 더 탄력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주라는 얘기인데 몇 개의 금융주 중에 다른 금융주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했습니다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를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150 밑에서 매수 유효하고요.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한 2, 3년 이상 중장기 정도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JP모건의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금융주들 본격적으로 회복을 해주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유망주 탑3 만나봤고요. 이 시간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